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맥라렌 GT입니다. 맥라렌 하면 이 모터스포츠의 뿌리를 바탕으로 아주 우락부락한 슈퍼카를 잘 만드는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하얀 색깔 GT는 조금 더 장거리 크루징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히 제 역할을 해내는 조금 더 차분한 성격을 지닌 차이기도 합니다. 맥라렌이 만든 아주 단정한 생김새도 특징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와는 또 다른 매력과 가치를 선사해 줄 것 같은데, 맥라렌 GT, 우리가 모르는 이 새로운 브랜드의 가치와 매력을 선사해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라렌 GT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한눈에 봐도 이 슈퍼카 브랜드가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길고요. 또 무지하게 낮고 너비가 상당하죠. 실제로 이 차는 4.7m에 육박하는 길이를 가졌고요. 와, 높이는 뭐 웬만한 우리나라 준중형 세단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핵심은 바로 너비입니다. 무려 2095mm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넓은 아주 날렵하게 생긴 차가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라렌 차 하면 항상 우리가 그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죠. 무언가 사마귀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막 곡선을 엄청 많이 사용해서 좀 기괴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650도 그랬고 570도 그랬고 720S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맥라렌 GT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꽤 깔끔하고 단정하게 디자인이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헤드램프를 꼽을 수가 있는데,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크기는 상당히 크지만 무언가 굉장히 격하게 디자인에 포인트를 넣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간주행등도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켜지는 정도에 머물고요. 보닛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앞쪽 범퍼의 모습, 스플리터 역할을 하는 상당히 낮은 이 유광블랙의 투톤으로 처리한 부분, 물론 공기 흡입구는 전부 다 뚫려 있지만 이 디자인 포인트 요소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라렌 차에서 봤던 아주 과격하게 홈을 파 놓는다거나 무언가 격하게 곡선을 사용했다던가 이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보닛에 아주 이쁜 맥라렌 로고도 기본으로 붙어져 있고요.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슈퍼카라는 느낌을 너무 잘 받을 수가 있죠. 네, 휠 타이어 쪽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는 좀 잘 달리는 차가 맞죠. 그래서인지 뭐 피제로의 아주 고성능 타이어를 비롯해서 대구경의 디스크 브레이크, 그다음에 캘리퍼 같은 게 위치해져 있는데, 디자인 한번 보세요. 마치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에서 한번 봤을 법한 아주 정갈한 형태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라렌, 특히 슈퍼카 같은 차들은 아주 살이 얇고 극단적으로 뚫려 있는 뭔가 고성능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휠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맥라렌 G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무난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역시 이 차의 이름에 걸맞게 차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옆모습을 보면 역시 아주 곡선을 많이 그리고 잘 사용하는 브랜드답게 그 디자인의 절정에 와 있는 듯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굵게 지나가는 캐릭터 라인은 어디에도 없어요. 매끈하고 또 완만하게 아주 부드럽게 떨어지는 곡선을 많이 잘 사용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미러 디자인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조형미가 너무 뛰어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어마어마한 엔진을 품은 차이기 때문에 냉각 성능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한쪽에는 아주 세로로 길게 통으로 에어 인테이크가 또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뭐 이쪽에도 공기 흡입구가 뚫려 있고요.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너무 이뻐요. 이건 정말 이쁘다라는 말밖에는 딱히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아름다움의 끝판왕. 이렇게 아름답게 슈퍼카를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맥라렌 GT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뒤태 같은 경우도 과격하거나 파격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이 블랙톤으로 길게 가로로만 심플하게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테일램프나 방향 시동 같은 경우도 요 한쪽에 아주 얇은 램프 하나만 일직선으로 딱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죠. 맥라렌 로고 같은 건 그래도 큼직하게 썼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앞과 옆 과 함께 이 뒷모습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광 블랙,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공기들을 빠르게 순환시켜 줄 수 있는 덕트들이 엄청 많이 뚫려 있고요.
배기구 보십시오. 이거는 와 너무 커요. 너무 커. 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차가 어떤 성격의 무시무시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맥라렌의 실내를 설명하기 전에 이 도어와 트렁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도어 열어볼게요. 맥라렌의 전매 특허죠. 버터플라이 도어. 너무나도 이쁘지 않습니까? 이 어느 곳에서든지 딱 차를 내리고 올라타는 이 순간만큼은 최고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박스터처럼 앞뒤를 전부 다 트렁크를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앞쪽 트렁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꽤 깊은 수납 공간을 자랑합니다. 요 정도면 사람이 구겨서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소화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그물망 모양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게 짐을 또 보관할 수 있는 나름의 합리적인 공간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바로 뒤쪽입니다. 뒤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솔직히 맥라렌 GT 같은 경우는 뒤쪽 트렁크가 완전히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엔진이 이 뒤쪽 가운데 위치해져 있지만 오로지 트렁크 공간으로만 꾸며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공간을 뺐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고, 그만큼 맥라렌의 기술력, 이렇게 좀 럭셔리 GT카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고집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앞쪽은 그래도 좀 깊이가 되지만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높낮이 측면에서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어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엔진이라든지 다양한 부품들을 이제 가리면서도 최적의 공간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맥라렌 측에 따르면 전용 골프백이라든지 보스턴백도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그거 사셔야 됩니다. 맥라렌이 말하는 골프백을 사셔야 딱 여기에 알맞게 맞춤형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이런 그물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요소들을 그래도 장착을 좀 해놨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트렁크 공간도 공간인데 그보다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트렁크를 감싸고 있는 이 육각형 모양의 아주 독특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맥라렌에 따르면 슈퍼 패브릭이라는 아주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할 것만 같은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엔진이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짐을 놓을 경우 그 열이 전도가 되면 좀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인지 엔진 열에서도 충분히 내구성을 갖춰서 이 트렁크 공간으로서의 역할, 짐들을 온전히 보호해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열심히 달려서 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서 만져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솔직히 박스터보다 더 뜨겁지 않거든요. 박스터의 뒤쪽이 트렁크 공간보다 더 뜨겁지 않고 굉장히 온전한 아이스크림은 녹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외에 아주 치명적인 열을 전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GT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맥라렌의 좀 노력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동 트렁크를 이렇게 쫙 닫고, 또 이 차 맥라렌 GT, GT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버터플라이 도어 같은 경우도 소프트 클로징이 됩니다. 무슨 에쿠스라든지 7 시리즈라든지 고급 플래그십 세단에만 있을 기능인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살짝만 닫으면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갖췄다라는 점, 차의 성격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내로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맥라렌 GT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턱이 좀 두꺼워서 그런지 타고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차는 쉽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차량이기도 하죠. 일단은 도어를 한번 닫아볼게요. 네, 전반적인 실내 퀄리티 그리고 분위기는 무지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 가죽에 있는데요. 가죽의 양이라든지 이 패널을 둘렀을 때의 완성도, 스티치의 형상,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고급스럽고 또 럭셔리한 차를 타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이 슈퍼카 브랜드가 만든 차이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고 있어서 뭔가 운전에만 초점을 맞춘 실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는 정말 이 GT카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네요. 좀 엄청나게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패널을 감싸고 있는 전체적인 형상이 아늑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을 걸고 각 기능들 그리고 버튼류의 형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동을 켜니까 아주 거대한 풀 디지털 계기판과 세로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이 글씨 서체라든지 뭐 숫자의 폰트, 뭐 다양한 패턴의 모습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정갈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죠. 페라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거의 모든 기능을 다룰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반면 맥라렌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고 정말 기본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의 멋진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와, 이건 뭐 날카로워서 베일 것만 같아요. 이렇게 멋있고 이쁜 패들 시프트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감각적인 모습을 자랑하고요. 다양한 기능과 버튼들은 이렇게 양쪽에 2개씩 레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센터페시아 화면 같은 경우는 살짝 떠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운전석에서 보면. 그리고 뭐 다양한 한글화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공조장치 모습 등도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역시 맥라렌은 우리는 모터스포츠 뿌리 근간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헬멧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 아주 재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이 차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볼륨 조절 버튼이라든지 최대한 버튼류를 최소화하고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걸 다 꾸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 쪽으로 이제 내려와 보시면 역시 이 차는 GT카라는 성격을 아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컵홀더가 3개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디자인의 아주 고성능 차를 갖고 있으면서 나름의 수납 공간을 이렇게 갖췄다라는 점, 그래도 저는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글러브 박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쓸모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보다도 인상적인 게 이 글러브 박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은색 테두리가 이게 이제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맥라렌이라는 표시와 함께 아주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만한 멋진 편의 기능을 다양하게 탑재한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버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이 노란 색깔 원형 케블라 소재로 만든 스피커, 워낙 홈오디오 업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노란 동그라미만 보면 바로 버스 앤 윌킨슨인지 알 수 있죠. 실제로 음질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이 바로 이 위쪽인데요. 전기 변색을 이용해서 루프의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지금은 이제 완벽히 투명하게 막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쪽에 이제 시동을 켜면 알 수가 있겠지만, 버튼들로 인해서 투명도를 전기 변색으로 투명하게 했다가 커튼처럼 막았다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거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이렇게 매우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아쉽게 조명 같은 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센터 터널에는 꽤 많은 버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주행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DNR 전자식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냥 N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면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스포츠, 트랙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운전 모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버튼을 돌리고 액티브 버튼을 눌러주면 아주 다양하게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변속 패턴이라든지 활성화 그리고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도 여기 마련이 되어 있네요.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아시죠? 무지막지하게 튀어나가는 기능인데 따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비상등 버튼이라든지 이렇게 핵심 구성들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요. 이 앞쪽에는 12V 소켓이 하나 있네요. 맥라렌 GT라는 음각을 새긴 고급스러운 이 명패도 붙여놓았고, USB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딱 USB 하나와 물티슈 몇 개 들어가면 끝날 공간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마련했다라는 게 어딥니까? 예, 감사할 일이죠. 네, 맥라렌 GT 간단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V형 8기통 4.0L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단 DCT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620마력, 최대 토크도 60kg/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뭐 수치로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V8 4.0L 트윈터보 엔진은 맥라렌 라인업에 아주 두루 사용하고 있는 또 범용 엔진이기도 합니다. 플래그십 라인업인 720S에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기본적으로 이 파워트레인 조합 전혀 이상하거나 단점으로 꼽히지가 않습니다. 맥라렌이 가장 잘하는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의 즐거움을 극단적으로 최고조로 끄집어낼 수 있는 엔진이고, 그만큼 세팅력도 엄청 풍부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서의 오는 만족감 감히 최고다, 환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GT 특성에 맞춰서 조금 이 운전 모드에 따른 변화가 상당히 큰 편이긴 합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 이 파워트레인 다양한 부분을 최대한 느슨하게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인데, 국도를 이렇게 80km, 90km 달리고 있음에도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차체만 상당히 낮을 뿐이지 웬만한 세단을 모는 것 같은 편안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이렇게 아주 안락한 감각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역시 장거리 그랜드 투어러의 장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세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슈퍼카 맞아? 아니면 스포츠카 맞아? 강력한 엔진을 뒤에 넣은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매끄럽고 또 부드럽고 안락한 컴포트의 반응을 잘 표현을 해냈다. 그래서 이제 장시간 운전을 해도 전혀 피로하지가 않겠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차의 특성을 알아보려면 스포츠 모드 한번 돌려야겠죠. 참고로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트랙이 있는데 트랙까지 갈 수 있으려나? 일단 스포츠 모드 한번 돌려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돌리고 액티브 버튼을 눌러서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패들 시프트를 몇 번 당겨보면 바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단수를 좀 낮춰서 주행의 감각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또 속도를 자랑하고요. 다시 단수를 한번. 즉각적인 사운드도 너무 매력적이게 다가오네요. 4000rpm 부분에서 바로 변속이 또 이루어지는데, 물론 매뉴얼 모드로 놓으면 오로지 패들로만 가지고 내가 자유자재로 입맛에 맞게 변속 세팅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오토 매뉴얼로 들어가서 이 소리가 무슨 자연흡기 엔진 모는 것 같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또 맑은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게 특징입니다. 속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네. 매우 놀라운데요. 이걸 누가 GT카라 그랬어? 이거 슈퍼카네.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변속 단수를 크게 낮춰서 코너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의 감각은 기본적으로 엔진이 깡패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힘이 말도 못하게 뛰어납니다. 어떻게 컴포트와 스포츠 간극이 이렇게 큰 차는 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과 같이 단수를 또 낮춰서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또 자랑을 하죠. 낮은 차체와 어울려서 엄청나게 체감 가속감은 말도 못하게 빠릅니다. 상당히 불규칙한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울퉁불퉁한 요철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체를 잡아주는 능력이 이거는 다시 단수를 내리고 소리 들리시나요? 계기판에 슬립 경고등이 계속 뜨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와우. 이거는 이건 슈퍼카인가? GT카인가? 그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운전을 해도 다 완벽히 조화롭게 운전자에게 쾌적한 감각을 또 전달해 주는 게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이런 차가 이런 디자인에
미드십 V8 4.0 620마력. 완전히 또 생경한 경험을 또 전달해 주는 게 맥라렌 GT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차 폭이라든지 이 맥라렌 GT의 사이즈를 조금 적응을 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얘를 갖고 굽이치는 와인딩이나 트랙을 가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만으로도 아주 무시무시하고 또 강력하게 차를 이끌기 때문에 트랙 모드는 굳이 안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손에 땀이, 또 등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역시 모터스포츠에 근간을 두고 있고 아주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한다는 맥라렌의 이 정체성을 아주 잘 심어 놓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 핵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7단 DCT 변속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F1 경주차를 제가 운전해 보지는 않았지만 방송으로 볼 때 그 변속이 정말 머리를 탁탁 치면서 나 지금 5단에서 6단 갈 거야 이렇게 팍 알려주잖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포르쉐라든지 PDK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하는 고성능 차들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감각입니다. 되게 기계적인 감각이 정확히 빡 하고 맞물려 가지고 내 손으로 운전을 하고 이 속도를 내가 온몸으로 다 체감을 할 수 있는 기대 이상의 가치와 매력 또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평범하게 주행을 하다가도 변속기를 조금만 낮추면 바로 뒤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나 지금 변속해 라고 운전자에게 탕 하고 알려줍니다.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옛날 그런 우리가 기계식 변속기 경주차를 운전한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최대한 편하게 운전자 모르게 알아서 다 해주려고 하는 요즘 고성능차 속에서 이렇게 정통 오리지널리티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단수를 낮추고 이 폭탄 터지는 소리도 진짜 미친듯이 황홀하거든요. 이 버스웰 윌킨슨 사운드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엔진음으로 모든 주행을 다 끝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패들 시프트만 갖고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미친 차가 분명합니다. 네,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컴포트 모드에 놓고 차분하게 국도 주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 이 핸들링 느낌을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지금 굽이치는 길은 아니어서 적극적인 운전을 할 수는 없지만 방지턱 한번 살짝 넘겨주고 전반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이 느낌은 마치 로터스를 운전했을 때 느낌이라고 표현드리면 좀 더 비슷할까요? 묵직하면서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도로 위의 모든 흐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코너를 어느 정도의 스티어링 휠 각도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오로지 정직하게 여과 장치 없이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피드백을 전달해 줍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 그래서인지 트랙 모드에 놓고 정말 서킷에서 질주하면 스티어링 휠이 더 큰 한 200%, 300% 이상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하고요. 너무 스티어링 휠이 좋고요. 서스펜션의 감각도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전 아주 좋은 세팅력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가지 지금 B급 도로를 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적당하게 도로 위 굴곡을 의연하게 걸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GT카 이 고속주행에 그래도 최대한 안락한 승차감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G4라든지 아니면 박스터라든지 그런 차들의 승차감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딱딱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디자인의 슈퍼카 브랜드들이 내놓는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는
꽤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갖췄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적어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말이죠. 물론 이제 스포츠로 가면 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하드코어한 차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변화, 저는 아주 훌륭한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운전을 하면서 콕핏에 앉아서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을 바라볼 때 딱 이 공간이 지금까지 우리가 타고 있던 다양한 종류의 고성능 차들과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페라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양한 버튼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F1카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차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감성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 바로 요 발 안쪽 공간이에요. 상당히 좁습니다. 네, 맥라렌이 아주 잘 하고 있는 부분이죠. 통으로 카본을 씌워놨기 때문에 차체를 기본적으로 이 탑승 공간이 좀 좁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단점으로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아주 멋있는 감성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왼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무지하게 좁고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간격도 이렇게 좁은 차가 요 근래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한 발로 아주 자유자재로 가속과 감속 그리고 코너를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발 공간이 무척 좁으니까 정말 마치 무슨 경주차에 앉아서 열심히 내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 아주 좋은 부분이고 단점으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이렇게 시원스러운 가속감 그리고 경쾌한 몸놀림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저는 바로 이 뼈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라렌이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이 자랑거리 중에 하나죠. 뼈대. 탄소 섬유 바디를 채택한 덕분에 이 무게 그리고 강성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맥라렌 GT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과 이 차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려 1530kg에 불과합니다. 잘 감이 안 잡히시죠? 벤츠 CLA 있잖아요. 벤츠에서 만든 아주 디자인 이쁜 소형 세그먼트의 엔트리 세단이죠. CLA가 이 차보다 무려 20kg 더 무거워요. 네. 이 강력한 엔진을 넣고 이 길고 넓은 차폭 차체와 엄청난 성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CLA보다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 우리가 직접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아니면 여러가지 굽이치는 와인딩 로드에서의 느끼는 경쾌한 감각 그리고 밸런스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탄소섬유 바디가 주는 이점, 어느 브랜드도 따라할 수 없는 맥라렌만의 특기이자 자랑인 이 강성 바디라는 부분, 아주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맥라렌 GT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대 스타팅을 하고요. 여러가지 옵션을 넣으면 입맛에 맞게 가죽이라든지 컬러라든지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3억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 이런 디자인을 가진 슈퍼카 브랜드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가격이면 911 터보 S 정도 살 수 있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저희 같은 서민은 너무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억 8천만 원대의 값을 지불하고 GT카가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의 안락함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라렌이 보여줄 수 있는 역동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의 진수도 동시에 공존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다 라는 차는 이 맥라렌 GT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맥라렌의 그런 과격한 디자인이 살짝 부담스럽기도 한데 GT 아주 깔끔하고 또 단정하게 또 매력적이게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는 엄청 극호예요. 극호. 너무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실내 같은 경우는 단촐하지 않고 다양한 퀄리티 그리고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그 누가 봐도 완전히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정말 초호화 프리미엄 고급 세단을 타고 있구나 라는 착각도 들을 정도로 퀄리티 마감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플러스 점수 요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라렌도 이 차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보다 많은 소비자분들,
보다 진입장벽을 낮추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차를 만들어서 맥라렌이 이런 차도 있으니 폭넓은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알아주고 또 진입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차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었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만족감을 크게 높여준 게 맥라렌 GT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고성능 스포츠카, 슈퍼카가 있다면 없겠죠. 일단 이 차가 유일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한 대쯤 내 차 리스트, 희망 드림카 리스트에 넣고 싶다 라고 말해도 손색 없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트윈 터보 엔진이지만 자연흡기 못지않은 가속 성능과 배기음은 덤으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